8번이 어렵다고요? 그건 약간 예외인데? 의외인데? 또 아, 참. 자, 이제 5번으로. (5번은) 문제인식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손으로 잡고 있던 A를 놓자 B가 내려가고 A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B가 M보다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죠? B가 A의 무게인, A의 질량인 M보다 무거울 거라는 건데, B가 바닥에 닿는 순간, 거기 세 번째 줄에 문제에 써 있어요. ET0가 될 때 B는 수평면에 닿아 정지한다. 이게 뭔 소리냐? H만큼 떠있던 B가 ET0가 되면 바닥에 도달한다. H를 이동한다. 그 뜻이죠. ET0가 될 때까지. 그러면 이제 옆에 그래프에 이렇게 보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가 ET0, 여기가 3T0라고 했고 얘를 A의 속도라고 하긴 했어요. 이때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가 A든 B든 H만큼 이동했을 테니까 이 면적값이 H가 나와야 돼. 근데 세로축은 똑같은 상황에서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을 보면 이 거리가, 아니지, 이 시간이 2대 1이라는 거지. 2대 1. 따라서 여기가 절반밖에 안 나와야 돼, 면적이. 이렇게. 하필이면 B가 바닥에 닿아서 정지한다. 거기다 밑줄 닦아놓고 B는 수평면에 닿아 정지한다. 뭐 밑에 껌딱지가 붙어 있었나 보죠. 그래서 B가 바닥에 탕 튀는 게 아니라 B가 가서 딱 붙어버린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A는 H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B가 바닥에 딱 닿는 순간 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므로 얘는 더 이상 당겨주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줄이 흐물흐물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력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언제? 바로 ET0가 되는 순간. 그러면 A는 왜 속력이 줄었을까요? 이제 위로 당겨주는 힘이 없으니까 여기서 던져진 속도로 올라가다가 멈추는 순간이 있을 거야, A가. 여기가 최고점이 되겠지. 그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되는 거죠.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 그래서 A는 B 때문에 쭉 끌어올려지면서 빨라졌다가 여기서부터 혼자서 던져진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요 높이가 하필이면 2분의 H였던 거지. 왜 이 그래프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따라서 A가 올라간 최고점의 높이는 H에다가 2분의 H를 합쳐야 되니까 2분의 3H였던 거예요. 니은 틀렸지. 자, 그 전에 기억에서 A와 B의 A와 B의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 그랬는데 A와 B의 높이가 같아지려면 A는 2분의 H 올라가고 B는 2분의 H 내려와야 돼. 맞지? 2분의 H? 그러면 요거 이쪽 면적을 H라고 볼 수 있을 때 2분의 H는 한 요쯤 딱 자르면 여기가 2분의 H, 여기가 2분의 H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야. 면적이. 그제? 바로 그 순간에 시간은 얼마며 그것도 물어볼 수 있었는데 그걸 안 묻고 여길 물어본 거죠. 이게 여기 속력의 몇 배겠습니까? 이게 V인데 요거 얼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수학 실력을 좀 써보자. 수학을 써보면 여기를 갖다가 ET0라고 했으니까 ET0 이거의 몇 배일까? 여긴 V라고 했으니까 그거의 몇 배일까? 중요한 건 이거 곱하기 이거의 크기보다 이거 곱하기 이거의 크기가 면적 크기가 돼요. 그치? 면적이 딱 2배가 돼야 되니까 이 2개를 곱한 값보다 이 2개를 곱한 값이 2배가 나와야 돼. 이거 몇 배라는 거 알게 돼. 이거의 루트 2배. 알겠지? 루트 2의 제곱배가 2배잖아요. 알겠지?
그래서 요 값이 바로 파란색으로 써볼까? 요 값이 바로 이거의 루트 2분의 1배가 되는 거지. 루트 2분의 1배. 요 값의 루트 2분의 1배. 정리를 하면 이게 루트 2 T0죠. 요 순간은 루트 2 T0가 될 거고 얘도 루트 2분의 1배가 될 거니까 여기 루트 2분의 V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서 가만 있어봐. 이거 V0라고 했나? 아 그렇구나. 이걸 V0라고 했네. 그럼 여기도 V0. 루트 2분의 V0. 기억 맞았죠?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였어요. 자 이제 디귿에서 B의 질량은 얼마겠습니까? 질량을 알아야 된다. 질량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스부 타프 변이 속도, 시간, 가속도, 힘 스부타프 러시아 말 같죠, 그죠? S는 VT, T분의 V는 A, MA는 F 얘네들 관계를 이용하는 건데 거기에 디귿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정에 얘가 있으면 이쪽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 거기에서 이렇게 가속도를 m분의 f 그 f 속에 질량 그러니까 무게가 들어있겠지. 질량 또는 무게 이게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끌고 가기 위해서 가속도를 알아보니까 이 가속도가 1대 2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가속도가 1대 2. 그러니까 면적 그 다음에 면적의 수학적 비 그 다음에 기울기에 해당되는 가속도 몽땅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되게 집약적으로 만들어 놓은 문제죠. 그래서 가속도가 1대 2가 나오게 되는데 그 가속도가 1대 2가 나오는 이 가속도는 1에 해당하는 가속도가 같이 움직일 때고요. 같이. 그러니까 B와 A의 질량은 M이라고 했으니까 B의 질량은 모르니까 B라고 합시다. 어차피 우리가 B의 질량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같이 움직일 때 B의 무게에서 A의 무게를 뺀 값, B의 무게에서 A의 무게를 뺀 값. 여기다 이제 G를 써야 돼, 이렇게. 이거에 혼자서 갈 때, A가 여기서 혼자서 올라갈 때인데 그때는 중력 가속도만큼 있죠. 왜냐하면 A가 질량이 M인데 R자임이 중력밖에 없으니 K의 가속도는 G가 나오겠죠. A의 가속도입니다. A 혼자 갈 때의 가속도.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저 B를 아는 건 이제 간단하군요. 그죠? 이렇게 곱한 값이 이렇게 곱한 것 같을 때 약분을 하고 나면 이렇게 되죠. B는 3M. B는 3M. 디귿 맞았죠? 답 3번. 3번도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 계산이 복잡했다 뿐이지 사실 어려울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리를 충실하게 해서 폭이라는 걸 모르는 불굴의 의지에 정열적인 사람이라면 3번 문제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A씨 모르겠다 그러면서 던지게 되면 3번 같은 건 날아갑니다. 순식간에. 포기를 하지 않는 순간적인 열정 이런 게 필요해요. 자, 6번 문제 가보자. 혹시 중간에라도 잘 모르겠으면 남의 눈치 보지 말고요.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찬찬히 갈 수 있게 더. 그래서 필요한 요소들이 어떤 게 더 있는지 확인시켜 줄 수 있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갈게요. 6번도 아까 조금 어렵다 그랬었는데 6번이 왜 어려울까 봤더니 중간 과정을 안 가르쳐 주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짝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상황을 보게 되면 처음 상황은 2kg짜리가 10m/s로 가고 있었고 2kg짜리가 10m/s로 가고 있었고 마지막 상황을 보니까 2kg짜리가 6m/s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되는 순간이 바로 0초일 때고 이 상황이 될 때가 8초일 때예요. 근데 옆에 그래프를 보면 분명 알짜임의 상황은 2초일 때 뭔가 변화가 있었어. 근데 메롱 해놨거든. 그걸 안 가르쳐준 거죠. 2초일 때 상황을 안 가르쳐준 거죠. 그래서 중간에 저기를 해결을 못하니까 순차적으로 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는 앞길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이게. 항상 순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일단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옆에 그래프를 보니까 시간 그래프입니다. 가로치기 시간. 이쪽이 힘이죠. 이 힘 시간 그래프니까 여기서 면적값은 충격량이라는 거 빨리 눈치채야죠. 충격량. 그러면 여기가 0초고 여기가 2초고 여기가 8초라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충격량, 0에서부터 2초까지의 충격량의 크기는 거기에 면적값인 EF0 곱하기 2. EF0 곱하기 2. 이게 충격량. 그 다음에 여기서의 충격량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F0 곱하기 6초. 마이너스 F0 곱하기 6초. 두 번째 구간의 충격량. 아, 그렇다면 이게 플러스 충격량이군요. 운동량이 증가했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동량 증가. 그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운동량이 다시 감소했겠어요. 충격량이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얘가 10m/s. 그러니까 운동량으로 보자면 여기다 운동량을 써놓으면 운동량입니다. 2 곱하기 10. 곧 여기가 20이었단 얘기고 여기가 12였단 얘기죠.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지금.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걸 두 개를 합치게 된 만큼이 이 두 개를 합친 만큼이 이 두 개의 차이값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F0가 2F0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2F0가 나오게 되는데 하필이면 이게 8만큼 변했다는 거지. 물론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8. 그래서 F0의 크기가 4N인 걸 알게 됩니다. F0가 4N. 그러니까 처음에 0에서 2초까지 8N이 작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8N. 거기 문제에서. 그리고 2초에서 8초까지는 마이너스 4N이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를 숫자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4, 2, 8 4, 2, 8이 16 16만큼 증가 16만큼 증가 여기서는 4, 6에 24만큼 감소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총 변화량은 8만큼 변화 8 알겠지? 이제 앞뒤가 이렇게 맞아 떨어진 거고요.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이게 운동량 변화니까 이걸 질량이 2kg인 걸 감안하면 속도 변화는 플러스 8만큼 증가. 속도 변화는 플러스 8만큼 증가. 얘는 속도 변화만 보면 12만큼 감소. 속도 변화를 보면 12만큼 감소. 그래서 얘가 8만큼 증가하게 되면 여기에서 속도가 10이었는데 8만큼 증가해서 18m/s가 됐겠고 12만큼 다시 뭐가 이상하다? 어디가 잘못됐니? 사 2, 8 앞뒤가 안 맞는데? 여기서 다시 12만큼 감소했을 때 6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12가 나왔거든? 어디가 잘못됐지? F0 4N 여기 맞고 4N이면
야, 거기 내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여기가 2초 맞지? 문제에서. 그지? 4, 2, 8. 8, 2, 16. 충격량이 16. 운동량 변화 8, 2, 8, 16. 이거 어디가 잘못됐지? 틀린 데가 없죠? 틀린 데 있어? 나도 지금 깜짝 놀랐어. 틀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지금 하나도 안 틀렸거든요? 그럼 맞아요, 이거. 여기가 18m/s가 맞아.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여기 질량이 2가 곱해지면 20이 되는 거고 여기 질량이 2가 곱해지면 여기 36이 되겠지 뭐. 운동량이. 그래서 이제 이 운동량을 물어볼 수도 있었던 건데 그래서 결국 여기에 12만큼 다시 감소했으니까 여기가 6이 돼야 돼. 6m/s. 2kg을 곱하면 12가 맞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거를 처음에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걸 순간적으로 속도로 딱 보는 순간 개 망하는 일이 벌어진 거야. 이걸 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됐었어요. 시험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지, 결국은. 이거를 속도로 보는 순간 개 망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쓰려고 노력했었어요. 칸을 다 나누어가지고 정확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깜빡 잊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속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는 동안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될 거는 이제 P에서 Q까지. 여기가 P고요, 여기가 Q인데 여기가 총 이동거리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속도가 14가 나올 거고 시간은 2초가 흘렀으니까 28m 같겠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평균 속도가 중간값을 딱 따지려니까 금방 안 보이므로 이럴 땐 더해서 24 절반 딱 나누면 12 그걸로 6초 동안 갔을 테니까 72m 플러스 28m 답은 100m. 답이 2번이죠. 육 번 문제는 답을 내는 건 여기까지 간단했는데 빨리 푸는 사람들이 뭐 계산 착오만 일으키지 않았다면 필요한 것만 딱 찾아가려고 했다면 이 속도만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저기 어렵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하나 다 풀어 제끼다가 보니까 오히려 시간만 걸렸네요. 오히려 실수만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고3들이나 재수생들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차근차근히 풀 생각하지 말고 순간 암기를 총동원해서 흐름을 끊기지 않게 가라. 그게 짧은 시간 안에 정답을 빨리 몰고 가는 방법이에요. 숫자를 최소화시켜야 머릿속에 혼란이 안 와요. 그러려면 순간 암산이 되게 빨리 돼야 돼요. 암산이 안 되면 결국 다음 과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점점점 어려워지면서 끈을 놓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최상위로 가기 어려운 구조죠. 암산을 자꾸 해버릇해야 돼요. 이런 데서는. 7번 문제로 볼게요. 7번도 한번 간단히 가볼게요. 7번은 아까 저기 안 써 있었으니까 고주할 매주할 싹 다 하지 말고 두 번째 줄에 써 있는 데다 밑줄 그어야 합니다. B는 수평면으로부터 운동 방향 반대쪽으로 크기가 일정한 힘을 받았다. 이건 딱 봐도 이건 뭐 운동 마찰력입니다. 그죠?
말은 이렇게 써놨는데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였다. 뭐 그 소리일 거예요. 근데 2초가 될 때 BC를 연결한 줄이 끊어진대요. 그것도 밑줄 그어놔야 되겠네. 2초가 될 때 BC를 연결한 줄이 끊어진다. 그러면 줄이 끊어진 다음에 A, B만 가겠군요. A, B만. C는 자연학화가 시작되겠고요. 근데 C의 질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A, B 질량은 나와 있어요. 물체가 3개다. 물체가 3개. 근데 풀어야 될 물리량은 C의 질량. C의 질량. 그러나 B의 운동 마찰력이 얼마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 7번 문제를 보면 미지수가 2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운동 마찰력하고 C의 질량이죠. 우리 이 C의 질량을 그냥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운동 마찰력은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이걸 운동 마찰력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미지수 2개를 풀려면 방정식 2개면 될 거야. 방정식 2개니까 이걸 세 물체를 다 갖다 놓지 말고 이걸 두 물체로 바꿔버리면 어떨까?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일치시켜 줄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해봅시다. 미지수 2개니까 방정식 2개면 되겠고, 옆에 그래프를 보니까 0에서 2초까지 R자임이 0. 알겠지? 0에서 2초까지 가속도가 0. 그 얘기는 R자임이 0. 그 다음에 2초 이후에 가속도가 1. 2초 이후에 기울기죠. 그죠? 가속도가 1. 2개를 이용하면 되겠어. 세 물체가 한꺼번에 움직일 때는 가속도가 0인데, 요 두 물체만 움직일 때는 가속도가 1이라 이거지. 줄이 끊어져가지고. 그러면 얘가 어차피 이 2개가 항상 움직이는 건 줄이 끊어지든, 줄이 여기가 끊어지는 거니까 이 두 물체는 힘이든 질량이든 변한 적이 없어. 이걸 하나로 보자. 알겠지? 이 2개를 한 개로 보자. 예? 지금 졸지 말고 눈 감고 있으면 어떡하니? 여기에 3kg짜리가, 그러면 여기에 장력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힘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10N은 아니지. 10N 빼기 운동마찰력이죠. 10N 빼기 운동마찰력. 이걸 이렇게 하자 그냥. 이건 아니야. 알겠지? 10N 빼기 운동마찰력에 해당돼 이게. 이거를 이렇게 보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CG,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가 10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니까 중력을 이렇게 쓰자. 그러면 딱 미지수 2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얘지, 얘를 구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므로 지금 이 문제에서 보면 세 물체가 한꺼번에 움직일 때 등속도 운동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이거 같다는 얘기야. F가 10C였던 거지. 요 크기.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게 10C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거를 한꺼번에 다 깔아놓게 되면 복잡하니까 이건 여러분들 보라고 써놓은 거고요. 이 2개를 한 개로 봐서 그냥 이렇게 보면 이게 같다 이 얘기야. 그런데 가속도가 1이 나오기 위해선 전체 질량이 지금 3에다가 C의 질량을 합친 건데 거기서 C가 더 무거워서 아니지. 전체 질량 가만 있어봐. 또 이상해졌다. 오케이. F는 10C. 그러면 결국 이 2개만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뭐 3분의 F 이게 1이라는 얘기네.
3kg짜리가 줄이 끊어진 다음에 F만큼의 힘만 받아가지고 갈 때 가속도가 1이에요. 그랬으니까.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F가 10C라고 했으니까 요거 대신 10C를 집어넣으면 C는 10분의 3이 돼버려요. 3분의 10인가? 10분의 3 맞네요. 그죠? C는 10분의 3kg. 답이 2번입니다. 계산을 안 하는 방식 한번 써봤어요. 물론 현장에서는 이리 쓰고 저리 쓰고 막 쓸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은 실수율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습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개선시켜 나가는 건 계산량을 훅 줄여주는 연습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르는 건 없어요. 선생님 얘기 수업을 들어보면 여기 모르는 게 없잖아요. 다 아는 개념인데 그걸 혼자서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효율적인 구조를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팔 번 문제로 가보자. 자, 8번 문제는 별건 아닌데 이걸 쌓아놓으니까 이제 힘의 관계를 따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상자의 속력은 1초일 때와 6초일 때가 같습니까? 처음에는 뭐 하고 있었을까? 아무 말도 없는데 처음엔 어떻게 운동하고 있었을까? 아무 말도 없네. 0이었겠지 뭐. 그렇게 대충 갈 수 있는데 여기엔 처음 속도 안 써 있습니다. 분명히. 따라서 0은 아닙니다.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여기에 가속도 값이 처음에는 플러스 4였고 그 다음엔 0이었고 그 다음엔 마이너스 2인데 요때까지 시간이 2초 요때까지가 4초, 여기가 8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속도가 얼마 변했다는 얘기냐면 1초에 4씩 2번, 8 변했고 난 지금 여기다 속도 변화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구분을 하면서 가보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속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고 여기선 속도 변화가 4초 동안 2씩 감소했으니 마이너스 8을 감소했다는 얘기. 그런데 이때의 속도를 모른다는 거죠. 따라서 이 속도를 여기를 V0라고 잡으면 이때의 속도는 V0 플러스 8이 되는 거고 이때까지 변한 적이 없으니 V0 플러스 8을 유지했고 이때까지 V0가 됐던 거죠. 그래서 V0를 뭐 0이라고 본다고 가정하면 8 증가했다가 8을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0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기억에 뭐라 그러냐면 1초일 때 1초 그러니까 요 1초일 때 순간 속도가 V0 플러스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게 6초가 될 때 시간이 딱 절반이 되는 순간이니까 요때도 8에서부터 0까지 줄어드는 과정에서 요만큼이 딱 되겠네요. 그래서 속도는 같다. 속력은 같다. 방향 반대니까요. 방향 같구나. 기억 맞았네요. 그죠? 방향 같네요. 이게 속도는 같다 그래도 맞겠네요. 그죠?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간 거니까. 처음 속도가 0이었을 거다라고 했을 땐 혹시라도 틀릴 가능성이 있었던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다행히도 맞아요. 0이라고 해도. 다음 니은으로 가보면 1초가 될 때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1초일 때 1초일 때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림이 상상이 안 됐을 상황일 수 있으니까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란 A가 밑에 있고요. B한테 위쪽으로 가는 힘 바로 이거예요. A가 B를 미는 힘이죠. 이걸 이렇게 써놓자. A가 B를 미는 힘. 우리 이 크기가 얼마인지를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1초일 때 가속도가 플러스 4. 다시 얘기하면 플러스니까 위쪽으로 그러면 안 되죠.
아래쪽 방향으로 플러스라고 정해놨어요. 세 번째 줄에. 연직 아래 방향일 때 양이다. 밑줄 쫙 꺼놔야죠. 연직 아래 방향일 때 양이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2kg짜리 가속도가 4라고 하는 이 값이 이쪽이었던 거죠. 그런데 얘의 중력은 분명히 20N이고 이것보다 8만큼 더 큰 게 이 값이란 뜻이야. 이게 가속도가 이쪽 방향, 곧 알짜임이 이쪽 방향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큰 값이고 여기가 작은 값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 머릿속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암산으로 중력이 있을 텐데 8만큼 더 작겠군. 12 이렇게 바로 간다. 니은. 그런 생각할 수 있게 상상하면 되고요. 다음 디귿으로 가보자. 상자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3초일 때부터 먼저 보자. 3초일 때. 그 다음에 5초일 때. 이때 상자가 A를 떠받친다라고 하는 것은 A만 떠받치는 게 아니라 A와 B를 한꺼번에 떠받치는 겁니다. 상자가. 그제?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림을 A만 아까 놓고 B만 놓고 딱 봤는데 이번에는 상자고 상자 보이죠? A, B를 한꺼번에 끌어안고 있는 상자가 A를 떠받친다고 했지만 A와 B를 한꺼번에 써놔야 됩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얘는 5kg짜리가 되는 거고 그 5kg짜리를 떠받치는 힘 이걸 얘기했던 거예요. 요 힘의 크기가 3초일 때가 5초일 때의 몇 배? 뭐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일단 여기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자. 이것이 이것의 몇 배?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 50N이 있을 거고 3초일 때 가속도가 0이므로 알짜임도 0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게 두 개가 같다는 얘기고 이거 50N짜리였던 거군요. 그런데 5초가 됐을 때는 50N은 그대로 있으나 마이너스 2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래쪽을 플러스로 했으니 이번엔 가속도가 2이긴 하지만 얘의 방향은 위쪽이다 라는 뜻이고요. 방향이 이 문제의 생명이죠. 방향을 잘못 본 것 같아 실수야. 그건 실력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게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뭔지를 잘 봐두셔야 돼요. 결국 10만큼 더 큰 값 이런 뜻이 되죠. 여기가 작은 값이 되고 이번에는 여기가 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60N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이것의 6분의 5배, 6분의 5배. 디귿 틀렸죠. 답 3번. 아무래도 선생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와, 왜 기분이 나쁘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 왜냐면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틀리지 않게 하려면 이게 생명이다. 이런 거.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뿔발을 잘못 봐가지고 실수로 틀렸거든. 근데 그걸 실력이라는 거야. 그럼 기분이 살짝 나빠. 그러니까 듣기 싫다라는 생각이 딱 들 수 있어. 사람은 이성적 작용보다는 감성이 먼저 작동하거든. 그래서 듣기 싫게 되면 운이 되게 나쁜 거야. 왜냐면 그걸 들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얘한테 점수가 축축쭉 밀려 들어오면서 행운이 계속 밀려올 텐데 듣기 싫으니 다음엔 이런 부분을 피해서 가. 자꾸 이걸 피해서 가게 되면 결국 돌이킬 수 없게 돼요. 습관이 돼버립니다. 이건 실수로 틀리지 않게 꼭 만들어 놓으세요. 자, 이제 9번 문제 가보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계기는 선생님 뭐 학생들이 이걸 틀리는 게 안 믿고 와서 그러겠어요?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거야. 그렇게 하면 걔는 공부한 효과도 없고 나중에 결국 슬퍼져요.
사람들마다 누구나 다 그런 슬픔을 안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가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왔던 감독이 한 명 있어요. 홍상수라고. 김민희하고 많이 얘기가 나왔었죠. 그죠? 여배우.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 사람의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그 사람 영화를 처음에 딱 보는 날, 이 사람 영화를 딱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첫 번째가 기분이 일단 이상하게 나빴어. 두 번째는 영화비가 아까웠어요. 일단 그랬어.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영화가. 별 볼 일은 없는데 분명히 영화가 특별한 것도 없고. 근데 그 영화를 내가 왜 봤을까 되게 짜증이 살짝 나더라고. 근데 집에 와가지고 생각이 나. 음식으로 비유하면 옛날에 먹었던 홍어, 처음엔 야, 이 사람이 먹는 건가 그러면서 던졌었어요. 되게 비싸더라고. 근데 잘됐다, 비싸니까 난 영원히 안 먹을 거고 어차피. 도대체 한 10년 동안 화장실에다가 썩혀놓은 냄새가 나요. 홍어에서. 삭힌 거라는 건데 삭힌 건지 썩은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거를 한 달 뒤에 생각이 나더라고. 홍어 맛이. 다시는 안 먹을 것 같았는데 한 달 뒤에 생각이 나가지고 그 음식점 찾아갔더니 여름 휴가여가지고 문을 닫았더라고. 젠장. 강남에 되게 유명한 음식점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사람을 안타깝게 아니지 애달게 하더라고. 언제 문 열지 이러면서. 지금 홍어 완전 매니아가 됐죠. 비싸서 못 먹지 그거 주면 뭐 엄청 고마워하죠. 누가 주지도 않고요. 그 홍상수 영화도 그렇고 그래요. 홍상수 영화는 왜 기분이 나빴나 봤더니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찌질한 남자가 나와요. 그 찌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쓰레빠를 끌고 다니고 추리닝 바지를 입고 다니고 항상 비닐봉다리를 들고 다녀요. 무능한 남자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야. 근데 사실은 일반인들 다 그러고 살거든. 휴일날 풍경이 딱 그거야. 그냥 오늘은 좀 여유 있는 날이네. 어젯밤에 과음을 좀 했어. 음주감으로 좀 달렸지. 그럼 그 다음날 딱 그 모습이거든. 누구나의 모습이었던 거야. 근데 그게 영화에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이렇게 보면 나쁘려고 한 건 아닌데, 나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나쁜 일이 돼. 이상하게. 그래 내가 은근히 기분이 나빴던 거야. 그 영화. 왜? 그 찌질한 게 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지. 나로 하여금 자아성찰을 하게 만들어주는 영화기도 해요. 우린 누구나가 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말끔하게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나가기 전에 거울을 딱 보고 나 오늘 멋져. 너란 놈.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자기 모습은 그럴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 뭐 일에 쩌들고 공부에 쩌들고 힘들어가지고 결국 파김치가 된 모습을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거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새로운 조직에 딱 가게 되면 학교라든가 아니면 일터에 갔을 때 나는 멋진 놈인데 저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입을 다물고 조용히 그냥 신비주의로 가자.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신비하게 생각할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건 지 생각이야. 알고 보면 새끼 저 이상한 놈 누구냐? 이렇게 돼버려요. 참 신기하죠? 근데 문제도 그래요. 알겠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면 결국 그렇게 돼버려요.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돼. 얘는 개선 안 하면 틀려버리거든. 알겠지? 일상생활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심지어 있잖아. 어떻게 지만 알아? 라는 표현을 써요. 정말 싫어하죠. 그죠? 우리는. 자기만 아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어. 라떼 이스 홀스. 라떼는 말이야. 이거 주로 부모님들이. 선생님들도 해요. 야, 우리 때는 안 그랬거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야, 넌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사람들이 새로운 상황에 대한
새로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새로운 케이스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개념이 없는 거야. 그거에 대해선 받아들이지도 않고 조화롭게 이루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시험 문제를 풀다가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똑같은 거야. 처음 속도가 0이 아닐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버리는 거지. 누구나가 다 찌질하게 행동을 해요. 우리가 모든 경우를 따질 수가 없거든. 그게 한계인데 뭐.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럴 수는 있으나 얜 그럼 틀리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이 경우가 좀 있게 해줘야 돼. 여러 가지 경우를 충분하게 경험해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게. 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사실 나이 든 사람들이 생각해 줘야 돼. 그러면서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아 야 몰랐다. 배워가야죠. 그러고 나면 싸우는 일도 줄어들게 되고 행복해져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 왜? 사람이 경우가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경우가 있다는 게 공부할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많이 공부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쟤는 내 생각대로만 되지는 않을 거야. 또 다른 사람 생각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타협해가고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자기 것만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 생각만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 틀려버린다. 알겠지? 이런 순간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익혀나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공부가 어떻게 보면 멀리서 보면 성인이 돼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물론 이과 계통에서만 한정돼 있지만 이건. 그래서 9번 문제로 가보자. 우리 쉬었다 가야 될 타임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요거 마무리는 짓고 쉬었다 가도록 할게. 빨리 하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우린 순간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만 커버하자. 알겠지? 그 얘기를 한 거니까 혹시 선생님이 야 좀 잘해보자 라고 얘기한 게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이 새끼 뭐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운이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 내가 뭐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닌데 뭐, 그죠?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바라보면 느낌은 더 좋을 수 있어요. 자, 9번 문제는 우리가 가끔 이런 문제를 풉니다. 여기에서 공을 V제로로 던졌다 치자. V제로로 던졌다 치자. 그럼 얘가 올라가다가 떨어진다.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V0였다는 거죠. 최고점에 올라간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되겠군요. 여기가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고 한다면 여기의 면적과 이쪽의 면적이 똑같겠죠. 그 순간이 될 텐데. 많은 학생들도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근데 이게 올라가면서 속력이 줄다가 떨어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얘가 왜 처음에 V0가 됐을까요? 이런 걸 질문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문제가 9번 문제가 야 그러면 V0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더 보여주자.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이쪽 영역. 알겠지? 얘가 왜 V0가 됐냐면 손으로 밀어가지고 중력보다 더 큰 힘으로 위로 밀어서 아주 큰 가속도가 되게 해가지고 밀어 올려준 거야. 그러자 시간이 0초가 딱 되는 순간에 V0가 됐던 거지. 알겠지? 근데 이 문제는 0초를 아예 여기서부터 그래서 본 거예요. 여기를 0초로 본 거죠. 여기가 T0, 여기가 4T0. 경험을 넓혀주기 위해서 어떻게 처음 속도가 V0가 딱 돼서 시작을 해요? 뭐 이런 질문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그쪽을 더 보여주는 문제예요. 나름 되게 좋은 문제죠. 그죠? 자, 그럼 이제 기억에 가보면 0에서 T0까지 사과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사과의 무게보다 컸겠니? 말을 조금만 바꿔볼까? 밑줄 한번 꺼볼래? 사과에 작용하는 알짜 힘. 거기다 밑줄 쫙 꺼봐. 사과에 작용하는 알짜 힘. 그 다음에 사과의 무게. 거기다 밑줄 또 쫙 꺼봐. 사과에 작용하는 알짜 힘. 거기다가는 밑에다 뭐라고 쓰냐면 사과의 가속도. 사과의 가속도. 사과의 가속도. 이렇게 써놓고 사과의 무게 밑에다가는 중력 가속도 이렇게 써봐. 중력 가속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사과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질량으로 나누면 사과의 가속도가 돼요. 사과의 무게에다가 질량으로 나누면 중력 가속도가 돼요. 알겠지? 그래서
사과의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보다 크니 그 질문이었던 거야, 기억이. 왜 그럼 굳이 가속도로 갑니까? 여기 있잖아.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기울기로부터 알아낼 수 있거든. 알겠지? 기울기로부터 알아낼 수 있으므로. 그래서 여기의 가속도가 얼마냐면 여기가 딱 중력 가속도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의 가속도가 그거의 몇 배인지 한번 보면 여기가 3t0에 해당되니까 1대 3이거든? 따라서 이 기울기는 3대 1이야. 이게 3g였던 거지. 사과의 가속도는 여기서 3g였고 중력 가속도보다 3배 컸던 거야. 3배. 3배. 기억은 3배이다야. 3배이다. 자, 그럼 니은에 4t0가 되는 순간에 사과의 작용하는 알짜임인 0이니 이것도 이제 앞에서 우리가 연습을 해왔던 문제인데 4t0가 되면 순간 정지하네. 무엇보다 중요한 말이 바로 이 순간 정지인데 이 빨간색을 쏙 빼먹고 정지하고 있잖아. 그럼 알짜임은 0이겠어? 니은 맞았고 이러면 틀려요. 그죠? 왜냐면 정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이 가속도가 0이며 알짜임이 0이라 그랬죠. 이건 가속도가 0이 아니면 알짜임도 0이 아닐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 그럼 여기서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중력 가속도죠, 뭐. 중력 가속도. 따라서 알짜임은 mg입니다. 사과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니은 틀렸고요. 디귿에 0에서부터 t0까지 손이 사과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사과가 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손이 사과에, 사과가 손에 A가 B에게, B가 A에게 작용, 반작용 크기는 같다죠. 디귿 틀렸지. 자, 마지막 10번 집중하고 우리 이제 쉴 수 있게 해보자고. 그림 가와 그림 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림 가는 자석을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그림 가처럼 됩니다. 그런데 그림 나는 B를 뒤집어 올렸을 때 그랬거든. B를 뒤집어 올리게 되면 A는 그냥 냅둔 거고요. B를 뒤집으면 밑에가 S극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밀면서 뜰 수 있었던 건데 하필이면 B의 중력보다 자기력이 더 셌기 때문이죠. 그래서 뜬 거예요. 중력이 더 컸으면 아직도 붙어 있겠죠. 다만 여기서 둘이서 달라붙는 효과보다는 여기가 약하겠지만 말이에요. 어차피 중력보다 더 크게 만들어 놓은 그림 나의 상황인데 여기까지 갔을 때 이때 저울의 눈금은 밑에 W1과 W2라는 거야. 얘들아 이거 한번 봐봐. 얘가 형이고 동생이야. 형이 침대 위에 누워있어. 근데 동생아 난 네가 너무 좋다 그러면서 동생을 꽉 끌어안자. 형 나도 좋아 그러면서 형을 꽉 끌어안는 딱 그 장면이에요. 이때 침대에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모습은 동생아 난 네가 싫다 밀었어. 그래서 형 나도 네가 싫거든 그러면서 밀자 동생이 뜬 거지. 알겠지? 이거 똑같네요. 저울에 눌려지는 효과는 똑같아요. W1과 W2는 같다죠. 두 사람의 무게만 크일 테니까요. 다만 여기서 형과 동생이 서로 잡아당긴다든가 미는 것은 접촉력이고요. 여기서 자기력은 비접촉력의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납득되지? 상상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으세요. 그럼 니은에 가보면 그림 가에서 W1과 W2는 같았고요. 그림 가에서 A가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보다 A가 B를 떠받치는 힘은 B가 A에게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보다 자 이제 여기서 헷갈립니다. 이 니은이 A가 B를 떠받치는 건 B한테 작용하고요. 이렇게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잡아당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물체에 작용해야 비교가 될 텐데 이거 젠장이야. 그제? 이럴 때 B가 A를 당기는 힘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A가 B를 당기는 힘이기도 하죠. 이렇게 하면 B에 작용하는 힘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따지기가 쉬워지지. 그래서 A가 B를 떠받치는 힘이 이거고 이거는 자기력보다 이것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B는 중력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야 얘가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알점이 0이란 얘기니까 이 세 개에 해당되니까 이놈은 두 개를 합친 만큼이니까 얘는 이거보다 크다죠. 크다. 니은 맞았죠. 디귿에 그림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중력과 A, B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에 의해 B는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냐. B는 힘이 두 개밖에 없어요. B는 중력이 있고 자기력이 있죠. 이 두 개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알점이 0이 되게 했겠죠. 따라서 한 물체에 작용하면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면 우리는 이것을 힘의 평형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디귿 맞았죠? 10번 더 질문하고 싶은 거 없어요? 저기 아까 10번 얘기했었는데. 오케이. 시간 좀 많이 걸렸으니까 쉬도록 하자고. 조금 있다가